그렇다면 이 공사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실록에 나타난 첫 기사는 영조 34년 5월 6일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공사의 가부를 물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실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나가서 대신 부관과 우부방민을 소견하고 준거의 가부를 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된 사례가 이 승정원 일기 기록에 보면 이미 5월 6일 이전인 5월 2일부터 이미 국왕과 바로 대신들 간의 논의가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국왕이 점차 이제 청계천에 이런 이 소위 말해서 이 지표가 높아지니까 이 홍수가 계속 우려된다는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당시 청계천은 잦은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던 지역. 일기에는 영조가 공사를 시작한 배경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기에는 이후에도 계속 공사 내용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승정원 일기에는 공사에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가 그날 공사가 이루어졌고 어느 구간은 특히 공사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래 모래가 쌓였던 모래를 어떻게 운반했던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청계천 준설공사는 2년에 걸쳐 영조가 심혈을 기울였던 국가사업이었다. 공사가 끝난 후 영조는 활쏘기 대회 등 각종 축하 행사까지 열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는 공사의 진행 과정과 난공사 구간 등 공사가 완공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세세히 기록돼 있다. 우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였던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가장 압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이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승정원 일기는 특히 이제 국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처음 시작하는 동기라든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일의 추진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 그리고 결과 이후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어떤 사업을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서로 다른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을 중심으로 펼쳐진 정치의 세세한 과정뿐 아니라 왕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생생한 기록물인 것이다.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왕에게 올라오는 문서나 상소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조 때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16년 4월에 이 경상도 유생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상도 유생, 유학, 이유, 또 이여한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십니까? 무려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이름을 다 적으려면 아마 하룻밤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은 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조선시대에 이 만여 명의 선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올린 상소를 만인서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백만인 서명처럼 이 만인서는
지방 선비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서원철폐와 같은 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만인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의 여론의 동태를 파악하고 또 이 상소를 올린 이들에 대해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 명단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행적은 물론이고 또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여론의 향방까지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승정원 일기에는 더없이 중요한 또 다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위치한 나일성 천문관. 고대에서 현대를 잇는 다양한 천문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평생 천문학을 연구한 한 노학자의 집념이 일궈낸 성과다.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나일성 박사.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승정원 일기다. 수십 건의 노트는 승정원 일기 안에 날씨와 천문 현상을 발췌해 기록하고 있다. 출천중 바로 머리 위에서 나타나 가지고 동쪽 하늘로 흘러갔다. 그 모양이 주먹처럼 생겼고 휙 날아간 것이 2, 3천 거리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옛날 분들은 그 모양도 기술을 했습니다. 상, 여, 권, 주먹처럼 생겼다. 그리고 싹 흘러가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2, 3척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1초 내의 사건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고 그 1초, 2초 사이의 사건조차도 명확하게 잡아낸 기록이 바로 이거예요. 천문 현상 못지않게 날씨에 대한 기록도 매우 상세하다. 청은 맑은 날, 음은 흐린 날을 의미하며 눈과 비, 안개 등도 따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맑았다 흐리는 등 날씨의 변화조차 세밀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영조 46년 승정원 일기에선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세종대왕 때 발명됐다가 임진왜란 때 사라진 츠고기를 영조가 다시 복원하여 강우량까지 측정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종대왕 때 만든 것으로서 다 자료도 없어졌고 추기도 다 분실돼 버리고 오랫동안 중단됐던 것이 부활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있은 이래로 이것이 지금의 달력을 보면 6월 6일이 돼요. 6월 6일 양력으로 하면 1770년 6월 6일이 빗물을 개통적으로 한양에서 오늘날까지 잴 수 있었던 최초의 기록이다. 하나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